모든 분들이 정말 다 아실 분인 것 같고요. 오늘도 굉장히 좋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펼쳐주실지 기대를 가지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스타마스터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오늘 지금 호감 가는 비즈니스 매너와 태도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오늘 다음 특강이긴 하지만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 주제를 이거를 정한 이유는 제가 우연하게 그 양성이었을 때 집에서 부유들을 많이 듣고 뭐 이러던 중에 그 알만한 채널에서 그 마인드 코칭 박세니 그분 아시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였어요. 본인의 건물을 통째로 본인은 9층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10층에 어느 네트워크 회사가 있나 봐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타는 사람마다 떠들고 시끄럽고 이제 이러신 분들 보면 대부분 10층을 누르시더래요. 예, 그분들 모습을 봤더니 눈빛도 흐리멍텅하고 옷차림도 그렇고 누가 보더라도 저분 뭐 하실까? 조금 이렇게 좀 갸우뚱하는 그런 옷차림과 그런 말,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고 저분들은 저 정도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어디서 공공장소에서 이런 데서 그 떠드는 모습을 보고 그 정도의 수준인 사람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은 말과 그다음에 작은 행동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은 어떤 분한테는 나의 모습에 인격적인 거나 모든 모습에서 좀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서 오늘 다 같이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매너를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또 사로잡자라는 주제로 호감 간의 애터미, 비즈니스 매너와 태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목차는 비즈니스 매너란 기본 인사 매너, 그 다음에 인사 매너와 소개 매너, 그 다음에 명함 매너, 악수 매너, 호칭 매너, 소통 매너, 복장 매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매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도록 할 건데요. 가장 먼저 좋은 매너로 복을 부른다. 톰 피터스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들,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행동들, 말씨들 이런 것들이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곧 큰 복을 이룬다. 그 다음에 좋은 이미지로 가져가서 성공에까지 이른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성공 키워드가 오늘은 좋은 매너는 복을 부른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도록 해볼게요. 자, 매너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매너란 뭘까요? 매너 있는 분들은 어떤 게 생각이 드세요? 네, 호감이 가겠죠. 일단 호감이 가고 저 사람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예, 매너라는 것은 마이너리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돼 있는데요. 마이너스는 그 다음에 손 행동 이거를 얘기하고요. 아리우스는 방법, 양식을 말한다는 거예요. 매너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습관과 몸가짐 또 그것을 말하는 거고 타인을 향해 배려의 언행을 형식화한 것을 바로 매너라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일하시다가 보면 어떤 분께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먼저 물을 따라준다든지 그 다음에 먼저 악수를 청한다든지 그리고 또 먼저 이야기를 꺼내준다든지 이렇게 상대방을 나를 배려하고 있었을 때 그분이 사람 괜찮다, 매너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예,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습관, 몸가짐들을 매너라고 합니다. 그럼 매너라고 하면은 좋은 매너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좋은 매너는 상대방에게 불편이나 폐를 끼치지 않도록 배려함으로 타인을 편안하게 하는 행동 양식을 좋은 매너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성 있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좋은 매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좋은 매너는 타고난 리더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기도 한데요. 자, 리더는 타고나는 것이다 아니란 제목이 있어요. 어떤 분은 뭐 태어날 때부터 리더였냐라고 생각이 드시는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바꾸려고 행동 같은 걸 바꾸려고 했었을 때 나의 모습들은 변화된다는 거. 자, 그러면 습관의 총 집합체가 바로 인격인데요. 이 인격은 또 그리고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습관이 쌓여져 있어서 그 사람 내 이미지와 인격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매너는 그냥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야 좋은 매너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곧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우리가 대인관계를 하든 그 상을 집단에서 성공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매너 중에서 첫 번째,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관계의 시작, 인사 매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누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어떠세요? 인사 잘하시는 분들 보거나, 그리고 또 인사 잘하는 아이들 보면, 아우, 귀여워. 뭐라도 막 더 해주고 싶고, 아, 너 진짜 이쁘다. 이러면서 뭐 과자라도 하나 더 사주고 싶고, 이런 생각이 다들 드시죠? 예, 그렇게 인사만 잘하더라도 나는 이미지는 플러스가 되는 것을 먼저 접고 들어가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인사는 어떤 경우라도 인사하는 것이 부족하기보다 지나칠 정도로 하는 편이 좋다. 톨스토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사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시작과 끝이기도 하고요. 상대방에 대한 친절과 존경심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나의 가치와 신뢰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누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어떠세요? 내가 존재 가치가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시죠? 네, 그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인사했었을 때, 아, 나는 저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또 내지는 나는 저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우리가 5월 달에 센터 문을 열잖아요. 센터 문을 여니까 그 안에서도 만나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 서두에 안녕하세요, 문흥식이에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처음에 이렇게 누군가 대면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생활에 있었을 때 인사해 주는 것이 굉장히 기분을 전체 분위기 좋게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볼까요? 자, 인사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 자신을 알리는 동시에 마음을 열고 상대에게 다가가는 만남의 첫걸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인사는 먼저 할수록 좋겠죠. 저 사람이 눈을 마주쳤는데 저 사람이 먼저 인사 하나 안 하나 이걸 보기보다는 내가 그분을 봤었으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밝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정은 어떻게 될까요? 밝은 표정으로 해야 인사를 받더라도 기분이 좋겠죠. 우리 이제 5월달이 되면 다들 모두 다 너무나 반갑게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러면서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나누실 것 같습니다. 이제 5월달에 만나면 내일도 또 만날 수 있네요. 우리가 대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때 또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말은 생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TPO 따른 인사인데요. 이건 뭐냐면은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인사를 해야 돼요. 예, 인사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인사 뭐 예를 들어서 좀 집안이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막 너무 방하게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우 잘 지내셨어요 이러시면 안 되고 거기 분위기에 맞게끔 또 장소에 맞게끔 예, 그렇게 해서 인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계적인 인사는 no 마음이 담긴 인사는 yes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진짜 기계적으로 영혼 없이 얼굴 표정도 변함없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인사할 때도 그냥 얼굴만 까딱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턱을 이렇게 지켜 세운다든지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데 인사하는 방법에는 가벼운 그러니까 목례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보통 인사, 그 다음에 정중한 인사를 나눌 수 있는데 15도 각도로 이렇게 잠시 이렇게 목례하는 거 요거는 이제 자주 만나시는 분들 예, 그 자주 만나시고 하루에도 뭐 교회 가면 대부분 목례를 많이 하죠. 지나가다가 이렇게 계속 얼굴을 봤으니까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뭐 거기서 막 30도로 이렇게 인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무한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사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가볍게 인사 이렇게 정도 목례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의 인사가 있어요. 이제 이거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만날 때 머리 이렇게 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할 때 그 정도의 인사 30도 각도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5도 각도는 높은 분을 만났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정말
격식 있는 자리라든지 그럴 때 인사할 때 45도 각도로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석세스 세미나 가거나 이러면 이제 회장님이 지나가시고 이러시면 우리 목 내리 인사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30도 각도도 인사해야 되지만 뭐 1대 1루에서 뭐 미팅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뭐 임페리얼을 만난다든가 할 때는 45도 각도로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것도 나의 이미지로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영혼이 담긴 인사는 너무 좋은데요. 이런 인사는 참아주세요. 써보세요. 곱게만 까딱하는 인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얼굴 표정도 변함도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너무 막 90도 각도로 해갖고서는 이렇게 막 진짜 폴더처럼 접혀진 상태에서 인사하다니까 이것도 이런 인사 너무 과해서 상대방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턱을 이렇게 치켜면서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인사하는 것은 너무 생활화되어 있어요. 인사는 생활화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객을 찾아갈 때 우리는 당연하게 밝게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고객은 어떨까요? 고객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고객은 먼저 웃지 않는다. 내가 인사해도 받지 않는다. 불평불만이 가득하다. 이래서 그걸 생각하시고 고객을 만나시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렇지만은 않죠. 근데 우리가 콜드 마케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뭐 이제 샵에 들어가는데 바쁜 시간에 들어가고 하면 그 손님들, 그 사장님이 이렇게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응대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고객이 먼저 웃지 않는다고 상처받거나 이러지만 당연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 매너예요. 소개 매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고리인데요. 이때 서로 소개 매너는 언제 많이 할까요? 저희들이 스폰서님을 모시고 갔을 때, 그리고 또 우리 같이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장소에 있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소개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신규분이 오셨어요. 신규분 오셨을 때 또 소개하는 거 여러 가지가 소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소개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소개의 3요소는요. 인사말, 소속, 이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신의 이름을 상대방이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정확한 발음과 성량으로 인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다음 센터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스타마스터 최은경입니다. 이렇게 인사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막 이제 이렇게 너무 방방 떠가면서 이야기가 좀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뭐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명함을 주고받고도.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안녕하세요. 다음 세트에서 사업하고 있는 최은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최은경이에요. 그냥 이거보다 누구누구 어디 소속되어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개의 3요소가 있어요. 이게 누구를 만났어요. 자신 있고 당당하며 정확하게 자신을 소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밝은 표정으로 시선을 마주치면서 소개를 해야 되고 상대방 소개 시 정확한 이름과 소속 등 최신 정보를 담긴 이야기로 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개가 끝나면 먼저 소개를 받는 사람 인사를 먼저 청하고요. 소개를 받는 상대방 이름을 반드시 외워야 돼요. 우리들이 이제 이 나이가 되면 이름을 얘기하더라도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소개를 받아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저분 이름이 뭐였지? 이런 고민이 있었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이름을 정확하게 외우는데 좀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개의 순서가 있어요. 저도 이런 경우가 좀 헷갈릴 때가 좀 있거든요. 스폰서님을 모시고 가거나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어린 분, 그 다음에 또 고객님한테, 신규분한테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지? 이 순서가 조금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먼저 소개를 하실 분, 나중 소개하실 분이신데요. 먼저는 어떻게 되냐면, 지구가 낮은 사람을 소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지구가 높은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소자에서 나중은 또 연장자에게 소개를 하고요. 또 후배를 먼저 소개하고, 나중에 선배를 소개하고, 직장 사람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손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여러 사람에게 소개를 하는 거고요. 남성이
남성을 먼저, 그다음에 여성을 나중에 소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또 여러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럴 수 있겠죠? 저희 신규분을 모시고 왔어요. 신규분을 모시고 왔는데, 제가 이제 신규분을 이제 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신규분한테, 여기에 다음 센터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여기에 지금 서 계신 분은, 이름이 누구누구인데요. 네,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님, 여기에 있는 다음 센터 저희 팀원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분이 좀 매너가 있구나, 없구나를 조금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부업자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몸에 배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게 배어 있으신 분은 그런 걸 또 눈에 또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매너를 잘 갖추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명함 매너예요. 나의 얼굴이자 첫 인상이 명함 매너. 자, 우리 명함을 많이 주고받으시죠? 명함 다 주고받으시는데 명함을 주고받으실 때 어떤 매너로 우리가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명함은 상대방에게 나의 일부를 보여주는 거고요. 명함을 전달하는 것은 개인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이 일부입니다. 명함은 상급자 순서대로 상대방에 전달하며 주고받는 상황에서 본인 명함은 오른손으로 건네고 상대방 이름은 왼손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명함을 받았다면 테이블에 손에 들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러죠. 우리 이제 명함을 많이 주고받으시죠. 많이 주고받으시는데 먼저 어떻게 막 그냥 만나면 막 먼저 이렇게 명함을 막 주고 이러지 마시고 이제 소개를 받거나 이런 자리에서 명함을 주고받을 때도 이렇게 오른손으로 먼저 이렇게 건네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건넬 때는 오른손을 건네면서 이 손을 이렇게 받쳐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오른손을 건네고 그 다음에 그분이 명함을 주실 때는 왼손을 이렇게 받아서 내가 이 명함을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잠시 보고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명함을 받을 때 이렇게 교환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명함은 일단 깨끗한 걸 해야 되겠죠. 나의 일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정보가 옛날 주소야. 제가 그 전에 명함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명함을 달래요. 그래서 꺼냈는데요. 옛날에 구리방가방가 있던 그 명함이 지갑에 있어가지고 좀 이사는 됐지만 일단 전화번호라도 보십시오. 이러고서 이제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창피했었어요. 그래서 정보 변경지 수정된 새 명함을 꼭 사용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명함은 막 우리 그 노트에다가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꺼내서 들이두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명함 지갑을 따로 마련하셔서 우리 이제 자영업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CEO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멋지게 명함 지갑을 칸막이 있는 오타가 났는데 칸막이 있는 명함을 해서 나의 명함 그다음에 상대방 받아온 명함을 칸칸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주실 수 있도록 뭐 헷갈려가지고 다른 사람 명함을 꺼내준다든가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반신을 약간 기울여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상대방의 시선을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아까처럼 누구누구 어디 센터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좀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랫사람이 연장자나 상급자에게 먼저 건네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두 사람 이상일 경우에는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윗사람과 함께 건네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윗사람이 건넨 다음 윗사람이 먼저 건네는 방법을 이제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명함을 이렇게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손으로 주고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이름을 이렇게 그 상대방이 읽을 수 있도록 명함을 줘야 되는데 내가 보기 편하죠. 내 이름이 최은경이야. 그럼 내가 최은경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주면 그분 거꾸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보이지 않고 내 이름이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분이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함은 저기 한자가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 전에 누가 명함을 주셨는데 주소도 한자, 이름도 한자, 막 이렇게 막 써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박씨 뭐 이 정도는 다 우리 김씨 이런 정도는 다 아는데 그 뒤에 두 글자를 못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쭤볼까 말까 이러다가 왠지 이걸 물어보면 그 한자도 몰라요? 이럴 것 같고 이래서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의 이름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아까 이름이 혹시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도중에 여쭤보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명함을 이렇게 딱 받았다면 한자가 나오거나 이랬을 때 실례하지만 존함은 어떻게 읽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명함을 이제 받은 후에 명함 지갑에 바로 넣거나 그 다음에 이러지 마시고 막 그 테이블에 이렇게 놓는다든가 이러지 마시고 어떻게 되냐면 명함을 받고 나서 내가 명함을 이렇게 한번 보고 아 누구누구시군요 이렇게 한번 호칭을 해주고요. 이렇게 한번 잠시 보는 것이 예의예요. 근데 어떤 분 내 명함을 줬어. 우리 막 명함을 내 것만 줬으니까 상대방이 막 예 하고서 수첩에 팍 껴넣는다든지 아니면 테이블에 놓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미팅할 때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름을 이렇게 딱 보고 한번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름이 뭐군요. 아 어느 지역에서 사시는군요.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우리가 막 메모지를 안 가지고 가고 뭐 메모를 해야 돼. 그러면은 막 명함에다가 상대방이 준 그 명함에다가 막 메모를 하거나 이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냥 그분이 안 보이는 자리에서는 어느 몇 시,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어느 카페에서 만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명함에 적어놓으면 나중에 명함을 딱 꺼내봤었을 때 후속 관리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하더라도 상대가 있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저도 메모지가 없었을 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PPT를 만들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나도 그런 적이 있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명함을 이제 주고받았다 그러면 또 인사를 하거나 또 악수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악수를 할 때 말하자면 나와 당신과 우호적인 만남이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수했을 때도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누구를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고서 악수를 제가 먼저 청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연장자이셨어요. 근데 제가 막 해갖고 저는 물론 반가워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또 그런 거를 좀 따지시는 분은 아 요즘 이 사람 예의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수 순서는요. 먼저 하시는 분과 나중에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먼저 청하는 사람은 손 윗사람이 손 아랫사람에게 청하는 거예요. 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리고 또 상사가 뭐 부하에게 이건 직장에서니까 뭐 부하라고 쓰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임페리얼 예를 들어서 임페리얼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임페리얼가 이제 나이 어린 이제 일반 사업자분들 할 때는 그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연장자가 연소자에게, 그 다음에 선배님께서 후배님한테 이렇게 악수를 청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먼저 남성에게 이렇게 악수를 청한다고 하네요. 제가 공부하면서 그렇구나 이건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성들은 악수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악수를 안 하고 남성분이 청하면 예, 이러고서는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어떤 분께서 여성분이신데요. 미팅 자리에 갔었을 때 이 여성분이 먼저 악수를 딱 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분 멋지다. 비즈니스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먼저 누굴 만나면 내가 먼저 악수 청해야 되지? 그런 멋진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익숙치가 않으니까 이게 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인사를 한다든가 이 정도만 되는데 악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악수를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악수를 이렇게 했고 자, 악수할 때는요. 상대방과 계속 시선을 맞춰야 돼요. 악수를 했는데 나 막 딴 거 보고 있어. 뭐 이렇게 명함을 보고 있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시선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과 악수 시에 손을 놓을 때까지 뭐 시선과 몸의 방향을 그 사람에게 옮겨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 악수를 끝내지는 않았어. 막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근데 주위 사람이 이렇게 막 지나가요. 막 예, 누군 안녕 뭐 이러면서 또 인사한다든가 뭐 이건 절대로 안 하는 게 좋겠죠.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주의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악수를
청하고요. 그리고 오른손에 장애나 부상이 있는 경우에 제외하고는 이렇게 왼손으로도 하셔도 됩니다. 그 장갑을 벗고 해야 되는데 장갑이 벗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뭐 행사를 위해서 끼고 있을 때 무방하고, 여성 같은 경우에 드레스 입거나 뭐 이렇게 연출된 장갑을 꼈었을 때는 가능한 한 장갑을 벗지 않아도 예, 괜찮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가 누구 이제 만나요. 우리는 이제 예의상 깨끗한 손으로 하려고 장갑을 벗었다가 악수하거나 또 장갑을 벗고 또 악수하고 이렇게 하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손을 너무 오랫동안 잡지 않도록 한다. 저도 오랫동안 잡는 편인 것 같아요. 누굴 만나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랬구나. 근데 손을 잡았어요. 근데 손을 잡았는데 저도 그런 경우도 있고 상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상대가 제 손을 안 놔줘요. 이 손을 좀 빼도 될 것 같은데. 상대에서 좀 빼고 싶은데 이분이 손을 안 빼. 그럼 제가 손을 이렇게 힘주면은 상대방이 무관할 것 같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내지는 제가 이제 그분을 반가워서 악수를 했는데 손을 잡았는데 저는 이제 너무 반가워서 이제 손을 더 잡고 싶었는데 그분은 이제 손을 빼고 싶은, 손을 약간 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조금 무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수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악수를 하고 나면 너무 오랫동안 잡지 않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대통령이나 왕족을 대하는 경우에 허리 외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너무 꼿꼿이 세워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은 좀 약간 예의가 조금 약간 좀 떨어진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나라 정서는 약간 허리를 숙여서 하는 게 이렇게 상대방이 느꼈을 때 조금 매너 있구나, 이렇게 예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손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너무 막 악수 막 이렇게 막 흔든다든가 이러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깨끗한 손으로 악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칭 매너예요. 조직사회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협조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호칭인데요. 호칭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도 그 직급에 대한 호칭,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호칭에 대해서 지금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칭은 상대를 나에게 집중시킬 때 필요하고요. 다수 중에서 지정하는 또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사회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협조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기도 하죠. 이 효과는 뭐냐면 상대방을 부를 때에는 듣는 사람이 거부감이 없는 호칭을 사용해야 돼요. 결례가 되지 않는 호칭, 사용 금지, 존경어를 사용해야 되고 상대가 알아들 수 있는 크기의 톤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애터미를 같이 하면서 뭐 교회 인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동네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일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친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누구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누구 권사님 뭐 집사님 뭐 이러는 경우도 있고요. 야 뭐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너무 친할 때는 그렇지만 우리가 직장 내 우리 애터미 안에 있었을 때는 이런 호칭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많이 해봅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미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뭐 계보도를 미팅할 수도 있겠죠. 계보도를 미팅할 수도 있고 계보도가 아닌 다른 미팅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상대가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누구누구 이렇게 뒤에 이제 직급이 있는데도 그걸 부르지 않는다든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있잖아요. 예, 직급이 있는데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 이름을 부른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최은경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거 최은경이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제 이런 거는 들었을 때 어떨까요? 그러니까 나는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상대가 없어서 안 보일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겠지만 상대는 그걸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는 듣고 있으면 상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이름도 저렇게 부를 수 있겠구나. 물론 이름을 부르는 게 뭐 나쁘지는 않은 거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도 그러면 내가 웃을 때 저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저는 거기서부터 신뢰가 좀 깨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그분이 보이던 안 보이던 항상 님자를 붙여서 그분 상대가
저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보다 직급이 높은 분이 총장님이 계시니까 백승진 본부장님 저보다 나이가 어리긴 하시네요. 백승진 본부장님 나이가 어리시니까 물론 제가 나이가 더 어려 보이긴 할 거예요. 그죠? 백승진 본부장님 보고 계신가요? 그렇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백승진 본부장님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백승진 이렇게 하면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우리 팀원 중에서 우리 이정호 팀장님 계시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뭐 이정호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정호 팀장, 뭐 백승진 본부장 이렇게 안 하거든요. 나이가 어리던 뭐 하던 간에 저는 항상 님자를 붙여야 우리 정서상은 그게 예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정호 팀장님, 예, 그다음에 백승진 본부장님 항상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연장자가 뭐 아랫사람을 불렀을 때 누구누구 뭐 백본부장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사업자 정서상은 그렇게 이제 압존법이라고 하죠. 이제 압존법이 아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님자를 붙여서 호칭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습관이라는 것을 잘 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은연중에 급의 상대가 있는데 은연중에 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자. 자, 소통 매너가 있어요. 근데 소통 매너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관계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소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소통이 안 돼서 갈등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면 소통을 하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경청이죠. 경청은 1, 2, 3 화법이 있는데요. 1분 동안 말하고 2분 동안 듣고 3분 동안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예,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흔히 그렇게 되질 않아요. 자, 1분 동안 말해요. 네, 1분 동안 말하고 2분을 들어야 돼요. 2분을 듣고 뭘 해야 돼? 나머지 3분. 아우, 그렇지, 진짜. 아우, 그렇지. 맞아. 그럼. 정말? 우와, 너 대단하다. 와, 이렇게 하면서 리액션을 막 해줘야 상대방도 막 신나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이분이 1분 말했는데 난 막 3분 얘기하고 있어. 나 3분을 맞장구 쳤는데 3분을 말하고 있어. 그러면 상대가 어떻게 될까요? 말을 안 하려고 하겠죠. 말을 안 하고 그래 네 말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소비자를 만날 때 1, 2, 3 화법을 꼭 지켜야 돼요. 예, 우리는 애텀에서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네, 제가 이제 여기 좀 많은 분들 있지만 안 보이고는 있지만 제가 봐야 되겠네요. 리액션을 가장 잘하시는 분 누구일까 한번 봐볼까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웃는 얘기를 했어요. 리액션 한번 해봐 주실래요? 네네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제 화면에, 예, 딱 저 포함해서 6명이 보이는데요. 우리 마석 기적팀이 다 계시네요. 네. 이원배 사장님 또 여기, 예, 원네스 팀 이원배 사장님 계시고요. 예, 동시에 김재원 국장님, 최순희 국장님, 신수정 국장님, 신봉철 팀장님 막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기분이 좋아져서 막 더 얘기하고 싶어. 나 저분이 막 너무 예뻐 보여. 강의 끝나면 저분 너무 예뻐 보여서 나중에 뭐라도 막 만나면 더 드리고 싶고 이러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소비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비자분도 내가 그렇게 막 호응해주고 그랬어 그래 그렇지 아우 속상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쵸 최수영 국장 그치 아유 속상했어 아유 그래 이렇게 해주면은 이분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막 애터미에게 주구장창 얘기해도 사실 들리지도 않아요. 막 안 들려요. 진짜 안 들려요. 우리는 막 배운 대로 가서 사업 설명을 해야 돼. 막 이걸 얘기를 하고 와야 돼. 이런 마음에 너무 조급해서 상대방 안 듣고 막 언제 치고 들어가나 막 이렇게 해갖고서는 그분이 막 리액션을 속상한데요. 그런데 막 언제 들어가냐 이러고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집중하는 거 신뢰가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경청에 이제 3단계가 있어요. 경청은 귀로 듣고요. 공감적 경청을 해야 되는데 아까 질문하기 끄떡하기 밝은 표정 짓기 그랬구나. 나중에는 뭘로 해야 돼? 마음으로 들어야 돼. 마음으로. 우리는 다 알죠. 육감적으로. 이분이 내 말을 들어주겠구나. 나를 공감하고 있구나. 우리 얼굴 표정에서 말하고 비언어적인 거하고요.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게 뭐냐? 비언어적인 거. 표정, 행동.
여기에서 상대방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는 것을 그 다음에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호감도가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호감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애터미 안에서 박수 칠 땐 박수 치고 리액션 해주고 막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소비자는 더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른 거는 발달이 좀 안 됐는데 이렇게 이제 막 경청하고 막 리액션 막 슬픈 얘기하면 막 속상하고 막 나도 막 가슴이 절절절 막 여기가 막 답답해갖고 막 울고 막 같이 울고 막 하다 보면 막 힘 빠져갖고 집에 와서 막 들어눕기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같이 너무 속상하니까. 그거 하나는 제가 다른 거는 못하니 그거 하나는 좀 발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청 1, 2, 3화법 경청의 3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감적 경청의 태도와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하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으로 들어가 경청하는 기법이에요. 기법인데 이게 바로 7대3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비율은 7, 말하는 비율은 3. 3만 해야 된다는 거.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랑 막 얘기하다가 보면 맥이 끊겨요. 맥이 끊겨가지고 내가 뭐 말했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분은 경청해주고 막 해서 막 공감해주려고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 했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러다 본인 얘기를 막 해. 막 난 얘기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맥이 끊겨가지고 얘기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막 또 막 그래서 막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이러면서 또 막 이어 나가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치 막 이러면서 막 너무 리액션이 심하다가 보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이게 그 친구랑 얘기할 때는 빨리 단문으로 얘기하고 단문으로 답하고 하려야 이게 혼선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액션 하더라도 그냥 간단하게만 아까 그렇지 이런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대화의 기술은 다 우리 뭐 다음 센터 우리 사장님들은 너무나 잘하시죠. 부드럽게 만드는 말. 예. 그 다음에 부정은 긍정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명령은 의뢰문으로 그냥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상냥하게 말해야 되는데요. 상대방에게 의뢰할 때나 상대방 의도와 다른 경우를 이렇게 덧붙이는 거죠. 실례합니다만 공교롭게도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이제 뭐 누가 막 이렇게 뭔가 하고 있어요. 뭔가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뭔가를 미팅하고 있는데 거기 가고 누구 사장님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말 끼어들었다든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실례합니다만 저 잠시 제가 이거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부드럽게 얘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말투 이런 걸로 해서 불쾌감이 되면 이제 그분한테 얘기할 때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부정문은 긍정문으로 밝은 표현은 긍정의 언어를 사용한 것이 포인트다. 없습니다. 이거를 죄송합니다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소비자분들이 많이 이야기하시죠. 뭐는 없어요? 뭐 이렇게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이러는데 없어요. 이거보다는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 제품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 나올지도 저도 고객센터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긍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명령문으로 의뢰문으로 네, 요거 이제 이거 오타가 이거 두 개가 똑같이 들어갔네요. 뭐뭐뭐 하세요. 이게 아니라 누구누구님 사장님 뭐뭐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상냥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 저도 이제 이 얘기를 하다가 보면 부드러운 미소를 띠면서 상냥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 저기 상냥하게 말해야지 이러면서 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뭐 뭔가 얘기할 때면 집중해서 얘기하다 보면 막 강하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상냥하게 얘기를 해야 듣는 분도 좋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상냥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불만 고객한테 이렇게 응대할 수도 있어요. 막 상냥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우, 막 불평불만해. 아우, 뭐가 지금 약간 뭐 트러블이 났고요. 뭘 먹었는데 식중독이 났고요. 막 이렇게 막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친절하게 상냥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막 같이 업돼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 그런 거 많으시죠? 저는 그 전에 염색약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뭐 이걸 어떻게 만들었니 저렇게 만들었느니 색깔이 여기 겉에는 약간 브라운 톤이 들어갔는데 왜 머리 색깔은 완전 새카맣게 나오냐느니 내가 그럼 이걸 다시 사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이따위로 만들었느니 막 이러시는 거예요. 어우 진짜 여기서 여기 목구멍까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요. 진짜 그럼 안 쓰면 될 것이 내가 저게 해준다잖아. 본인이 내 분명히 이 컬러로 안 나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렇잖아. 이래갖고서 하는데 아우 예 죄송합니다. 아우 네 그러셨을 거 아우 죄송합니다. 아 머리 너가 너무 새까매가지고 아우 자 다시 염색 그러면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그 염색하는 거 제가 드릴게요. 불편하시겠지만 시간 내서 가셔야 되고 불편하시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잘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절대로 염색약을 제가 판매를 안 했어요. 그때 사업 초기 때. 그래서 불만 고객에 응대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속한 접수를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과하고 왜 그랬는지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어떻게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경청해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고객 동조와 거듭된 사과, 그다음에 감사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분께서 이제 이렇게 응대했다라고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저기 뭐야, 이게 약간의 이게 몸이 좀 속이 부글부글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불만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거 반품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본인한테 안 맞을 수도 있겠죠. 반품할래요. 이랬는데 이제 미리 사과를 하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경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 해결해 주려고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지금 소비자님께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이러하는데 했더니 이제 그 고객센터에서 얘기를 해주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께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그러면 이분이 좀 이런 상황이신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고객센터에서도 그러면 병원에 가시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걸 충분히 다 이렇게 해드리겠다, 조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그거보다는 좀 이렇게 처리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고객센터에서 그것도 괜찮겠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객한테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나지 않게 나도 고객과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기분이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분하게 해주면 이분이 그 일 처리 하나 하는 거 가지고 나의 뭐랄까 이분의 일을 지금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제품을 또 소비할 수 있고 또 신뢰가 더 두텁게 쌓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장 매너예요. 첫인상을 결정짓는 호감 가는 모습 복장인데요. 복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첫 인상은 보여줄 게 우리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온 인생을 얘기해 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분한테 소비자를 만났을 때나 누구되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복장으로 나를 먼저 알리는 거. 예. 그래서 저는 복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필드에 나갈 때도 항상 복장 좀 단정히 하고 누가 보더라도 호감 가는 복장, 깔끔하고 저분 일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가질 수 있는 복장을 가지라고 저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어때요? 저 일하는 여성 같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복장이, 겉모습도 복장인데요. 미소도 복장이에요. 자, 미소도 복장이다. 웃음기를 머금고 인사를 해보는 것이 나의 전체적 이미지를 완성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도 복장이다. 옷만 이렇게 갖춰 있지 말고 항상 얼굴은 웃음 띄는 얼굴, 눈웃음, 그 다음에 입꼬리 살짝 올라가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인사를 하는데 막 눈은 막 살아있어.
싸늘한 눈이 살아있어. 입만 웃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입만 웃는 것이 아니라 눈 전체 근육이 같이 온화하게 미소를 짓고 있으면 훨씬 더 좋으시겠죠. 자, 그래서 복장에 대해서 어떤 복장을 가져야 되는 건지 보도록 할게요. 첫인상. 네, 복장 이런 거다. 이제 비즈니스 우먼들의 복장들이 다 있어요. 뭐 셔츠, 블라우스 입고 스커트 입고 구두도 신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 이미지는 이미지이지만 실제로 저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급하게 찍었어요. 이거 아침에 급하게 찍어갖고 이제 올렸는데 어떠세요? 그냥 집에서 있다가 나간 듯한 그런 복장이 아니라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갖춰 입고 그냥 이야기는 하시죠. 단정한 복장이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다들 이제 얘기하시는데 단정한 복장이 다 주관적인 것 같아요. 나한테 단정하면 돼. 나한테 단정하면 되고 내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 깔끔하면 돼.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기준으로 그냥 제 입장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단정한 거야. 이게 꾸민 거야. 이렇게 하지만 나의 주관적인 생각보다 주관적인 시각보다는 그냥 상대가 나를 봤을 때 시각으로 보게 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이 봤었을 때 깔끔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업 초기에 복장과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갖추고 이렇게 나가니까 소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분께서. 그러니까 누굴 소개하더라도 이렇게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많이 해줬던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업 초기 때 했었냐면 여기 이제 첫 번째 분홍이 파랑이가 있죠. 이거는 제가 애터미 시작할 때 샀던 옷이에요. 저는 아직 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게 콜드 마케팅을 가려고 제가 딱 산 옷이에요.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그때 당시 45,000원이었던가 2월 상품. 예, 브랜드 이거 2월 상품 있잖아요. 그래서 2월 상품을 똑같은 걸 2개 샀어요. 교복처럼 입고 다니리라. 뭐 여러 가지 입고만 이거보다 교복처럼 입고 다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똑같은 옷을 사가지고 입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세 번째 사진이 자켓만 그냥 걸친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 옷 입을 때 자켓 걸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옷을 여러 개를 입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까만 자켓이 우리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까만 자켓이잖아요. 검정색 자켓을 걸치면은 계속 이렇게 옷이 많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냥 옷을 여러 개 많이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일하는 여성의 옷을 차림으로 그걸 가지고 교복처럼 입더라도 그게 훨씬 더 낫더라고요. 상대방이 보기에도.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네 번째 사진은 빨간색을 이제 입었는데요. 이게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주목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성공자분들은 빨간색 옷을 많이 입으시잖아요. 이 빨간색 특징이 그러니까 흥분을 시키게 하고, 그러니까 좀 뭔가 기분 좋게 하고, 그러니까 기분을 이렇게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색깔이. 그래서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 밝은 톤으로, 붉은 톤으로 입으시면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옆쪽에는 제가 지금 지금 입고 있죠. 스카프만 안 했을 뿐이고, 이제 스카프 같은 것도 한두 개 정도로 해서 돌려가면서만 옷이 좀 여러 개 많아 보인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바꿔가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미팅하거나 그 다음에 신규로 만나거나 상담을 하셨을 때 이 부분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이 뭐냐면 파란색 자체, 초록색, 파란색 이런 것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거든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빨간색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약간 이렇게 어필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트너가 막 열받아갖고 막 이러고 있어요. 뭐 화나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나랑 막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막 이러면서 미팅하자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색깔 옷을 입고 가야 돼요? 네. 거기다가 빨간색 옷을 입고 가면 안 돼요. 빨간색 가면 막 상대가 더 흥분돼. 막 우리 그 있잖아요. 뭐 이게 그 뭐랄까 그 소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예, 뭐 그것처럼 막 빨간색을 해보면 막
들이받으면 어떡해요? 파트너가 막 들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심하고 심리적 안정감. 파란색을 입고 가면 사람이 심리적 안정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랬을 때 바닷가에 가거나 산에 가거나 하는 이유가 바로 심리적 안정감을 취하기 위해서 이 컬러가 주는 효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규분들 만나고 이러실 때도 또 내지는 상담하거나 이랬을 때 좀 주의하셔서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야, 너는 날씬하고 예쁘고 그죠? 이러니까 너 그렇게 입고 다니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 이건 제 스타일이고 자, 중년 우리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이런 스타일도 깔끔하니 좋아요. 예, 그냥 블라우스만 입으면요, 사실 갖춘 것 같지가 않아요. 블라우스만 입고, 블라우스도 카라 달려있는 블라우스 있죠. 카라 달린 블라우스와, 그 다음에 스커트를 입었다면 스커트 속에다가 블라우스를 넣어서 입었을 때는 단정해 보여요. 근데 바지 입었을 때도 블라우스를 바지 속에다 넣으면 단정해 보이는데, 그냥 빼놓고 다니실 때도 있어요. 근데 카라 블라우스도 아니야. 라운드야. 라운드에 바지에 치마에 그냥 이거를 블라우스를 이렇게 빼놓고 다니면 단정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 아자몰에서 린넨 자켓도 있어. 25,000원이에요. 컬러별로 나왔어요. 오트밀 컬러, 베이지 컬러, 네이비 컬러 이렇게 약간 옐로우 컬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25,000원 딱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거치세요. 그냥. 블라우스를 이렇게 거치시면 단정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스타일이 안 맞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나 해가지고 비싼 것도 말고 아자몰 되게 좋아요. 아자몰 저도 그 바지 3개에 14,900원짜리인가 있어요. 그래서 사서 입었는데 되게 좋아 시원하고 니트가 4장에 19,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고 다니는데 되게 편해요. 네. 근데 그런 거 이게 사가지고 이렇게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이제 블라우스에 조끼 많이 입으시죠. 제 조끼 많이 입으시는 분이 김지현 국장님께서 조끼를 많이 입으세요. 예, 이렇게 까만 이렇게 조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까만 조끼 입으시니까 조끼 하나로 이렇게 연출하실 수 있죠. 왜냐면 자켓으로만 입으면 더우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끼를 해서 단정하게 일한 여성처럼 보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 사진에서도 보면 좀 젊은 층들 바지 정장을 입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젊은 층 분들은 저런 식으로 해서 옷을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뭐 교복 같죠. 교복 같은 우리 양복을 입으시는 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양복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양복이 주는 느낌이 제가 집에 저희 남편이 양복이 잘 어울려요. 양복이 잘 어울리는데 집에 있을 때 모습과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하려고 이제 남편이 출근해야 되고 그래서 양복을 입고 갔죠.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상대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접수하고. 근데 남편이 이제 양복을 딱 이러고 앉아 있는데 멋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멋있다. 다르다. 남자들은 어떻겠어요, 그죠? 집에서 이러고 있다가 꾸미고 나갈 때만 저러고 간다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안에서도 자 꾸미면 좋겠지만 우리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남성분들은 이렇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양복을 이렇게 입으시고 요즘에는 좀 약간 지난번에 굿모닝 애터미 같은 경우에는 홍세목 그 샤로님 같은 경우에 이제 가운데 스타일로 이렇게 입으셨더라고요. 이게 속에 이제 흰색으로 입으시고 그래서 양복을 정장처럼 저렇게 입으시는 게 넥타이까지 다 매는 게 좀 정장 넥타이까지 되면 굉장히 단정해 보이고 뭔가 전문성 있어 보이고 신뢰가 가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추면 좋은데 또 젊으신 분들은 막 저렇게 다 갖추기가 약간 나이 들어 보이고 좀 이런 것 같아. 이랬을 경우는 좀 가운데 좀 약간 트렌디하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중년 남성분들이 많이 입으시죠. 투피스로 저렇게 입으세요. 그래서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이제 일하고 계셨다가 우리 미팅하거나 센터에 오실 때는 차에다가 항상 저렇게 옷을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들어오실 때 옷을 갈아입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분 참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이런 멋진 옷을 입고 강의를 해야 되겠죠. 예, 이제 다음 센터 5월달 이제 스케줄이 잡히고 막 강의도 하셔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강의를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 초과하는 건 금물이고,
저도 이제 빨리 이제 10시까지 3분 내내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르라는 행위도 금물. 시간을 의식하면서 강의하는 거. 좀 전에 저 체크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엄숙하고 자신 있는 태도로 말한다. 그다음에 음성이나 발음의 표정을 좋아시킨다. 유머를 잘 구사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중간에 한 번씩 웃겨주고, 내용을 강조하거나 감탄할 수 있는 말을 또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런 좋은 화술의 요령도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의 기본 조건은 바른 자세, 자연스러운 몸가짐, 밝은 표정과 단정한 복장. 네, 단정한 복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제스처도 크게 확실하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고요. 손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손이 설득력이 한 43%는 손이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것도 굉장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가만히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손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상대방이 듣기에 설득력 있게 들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다음 센터에서 이제 5월 달부터 이제 오픈이 돼서 강의하실 때도 가만히 이렇게 해서 마이크만 잡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약간 이제 움직임도 약간 있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하실 때도 이렇게 등을 이렇게 보이고 판선을 한다든가 이거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선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갖춰 나가면 좀 더 전문적이고 신규분이나 그다음 나의 파트너 사장님이 또 나를 보는 모습도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기본적인 매너를 못해서 또 이미지가 좀 깎이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지식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매너도 갖추어서 요즘은 개인 브랜드화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 브랜드화 되는데 우리 사장님들한테 도움이 줄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시간을 꽉 차게 정말 좋은 내용으로, 많은 내용으로, 늘상 저희한테 이게 필요한 기본적인, 일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자세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1시간 내내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조금은 그래도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있었고, 정말 실수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들으시면서 정말로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은 10시가 됐지만 한 3분 정도만 스피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손 드시는 분으로, 불러주세요. 이름을 외쳐주세요. 마이크를 다 껐네요. 마이크를 마이크 켜. 신봉철이요. 신봉철 팀장님. 네. 네, 신봉철 팀장님. 아유, 오늘 우리 최은경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교양 강의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뭐 무심코 좀 지나가거나 실수했던 부분 뭐 이런 거를 좀 하나하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집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알고 있어도 안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잡아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 아까 지금 내용도 너무 좋았지만, 아까 그 악수하는 데서 혹시라도, 이거 제가 느끼는 건데, 아마 여성분들은 서로 이렇게 서로 반가우면은 막 흔들고 안고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손만이, 악수만 이렇게 잡는 건데, 그 악수하는 부분에서 혹시 제가 경험을 했던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반가워서 손을 딱 내미는데 같이 응하는 사람은 손을 악력이 있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 그래서 맞아. 한 사람이 꽉 심하게 꽉 잡지 않는다면 나도 어느 정도는 좀 양력을 조금 주셔야 돼. 반갑다는 표현이거든요. 맞아. 힘을 쭉 그 낙지 모양으로 힘을 쭉 빼면요. 상대방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상대방한테도 나이 어린 친구가 오면 정중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약에 반갑다면 조금만 힘을 줘서 다시 한번 악수 한번 해볼까? 하고 다시 한번 악수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최은경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악수로 왜 힘자랑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남자분들은. 네, 네, 맞아요. 무한해. 네. 네, 다음 또 어떤 분 말씀해 보실까요? 전희경 하겠습니다. 전희경 사장님. 네네. 예, 안녕하세요. 전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 일단 최은경 본부장님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좀 새겨들었던 거는 복장. 제가 되게 그 청바지에 그냥 훌렁훌렁한 티셔츠 입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살이 좀 쪄가지고 정장이라고 할 게 별로 없어서 그리고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그렇게 추리하게 입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은 그 저기 뭐지? 어디지? 태계원인가? 어디 갔을 때 그 이경미 본부장님인가 만나러 뵈러 갔을 때 네. 제가 그날은 좀 정장 차림을 입고 갔었어요. 근데 제 그 스폰서님께서 어머, 희경 사장님 오늘 정장 입으셨어요. 뭐, 웬일로 그렇게 입었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전문가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 모습이 어땠나 막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복장이 좀 중요하긴 하구나.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의 복장도 보는구나. 그걸 한번 느꼈었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또 느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막 시작한 사업자지만 그래도 좀 내가 어느 정도 갖춰서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뢰감을 줘야 되니까 소유자들한테 나의 복장도 중요하고 말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첫인상이 뭐 나의 외모잖아요. 복장. 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오늘 또 한번 깨달았어요.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정말 복장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복장인 것 같아요. 첫인상을 좋게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박호영 번째 분. 하겠습니다. 네? 네, 박호영.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박호영입니다. 오늘 본부장님 강의, 최영경 본부장님 강의 들었는데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평소에 이렇게 알고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듣기는 했지만 모르고 명함 같은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지켜야 될 매너들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또 아까 이렇게 악수 같은 거 여자기 때문에 사실 악수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거에서도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지 이렇게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알려주셔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또 복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말씀하실 때 저희가 이렇게 저희 자체가 브랜드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저희 자체가 스스로 이렇게 자기 복장에도 신경 쓰고 저희는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까 옷까지도 이렇게 해주시면서 꼭 굳이 많은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개의 조합으로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를 보면서 그래도 노력하고 이렇게 사업하는데 내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그 좋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최은경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이 1시간의 내용이 정말 전문가가 오셔서 강의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 어떤 대그룹 회사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전문 강사들을 초대를 해서 이런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애터미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복인 것 같고요. 오늘 강의를 계속해서 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